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 상반기 대출금리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가 과도하다는 항의가 많았는데 집 구매 수요가 늘고 있어 하반기 은행 대출 관련 분쟁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2차 전지, 초전도체 테마주 등 특정 테마주가 과열되며 묻지마 투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자체적으로 위험 관리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집값 띄우기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어떤 수법으로 집값을 부풀린 건지, 정부 대책은 뭔지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년 근로자들은 유연근무제와 눈치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휴가 사용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올해 들어 은행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관련 민원이 1년 전보다 80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에 대한 소비자 분쟁이 크게 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미연 기자가 전합니다. 청약 당첨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A씨는 지난 4월 첫 중도금 대출 분납을 앞두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B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가산금리가 비슷한 시기 근처 다른 아파트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매겼다고 생각한 A씨는 금리를 조정해달라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접수했습니다. 이렇게 금감원이 올 상반기 집계한 은행 대출금리 관련 민원은 총 2,155건, 1년 전보다 854% 급증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가산금리가 과도하다고 제기된 민원이 1,655건으로 지난 3월 말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엔 가산금리를 내려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한 달 만에 5만 명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금리 관련 민원이 급등한 건 기준금리 인상과 변동금리 조정 시기가 맞물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올 1월까지 기준금리 올랐으니까요. 그게 반영이 되니까 당연히 많이 오르죠. 은행들 입장에서는 PF 대출 위험성이 커지니까 금리를 올려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죠. 미분양 우려도 있고. 올해 상반기 은행 관련 민원은 총 8,4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가까이 늘었는데 이 가운데 금리와 한도를 포함한 대출 관련 민원이 3배 이상 증가한 상황. 최근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지났다는 기대감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데다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어 하반기 은행 대출 관련 분쟁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우선 중도금 대출금리 사전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은행권에서 연일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은행인데요. 고객 몰래 계좌를 불법 개설해 금융감독원이 긴급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DGB 대구은행에 대해 긴급검사에 돌입했습니다. 은행 지점 일부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 개의 계좌를 개설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이 직원들은 고객을 상대로 증권사 연계 계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뒤 계좌 신청서를 복사해 고객 동의 없이 다른 종류의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개설 안내 문자를 차단하는 방식 등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은행 측이 이 사태를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즉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 대구은행은 자체 검사에 착수해 사실관계와 직원별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의도적 보고 지연이나 은폐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가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를 목표로 추진 중이던 시중은행 전환 작업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구은행은 지난 7월 DGB 금융지주와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TF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5대 시중은행의 과점체제를 깨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적극 밀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업계에 미칠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에서 수백억 원대 대규모 횡령 사건이 터졌고 어제는 증권 업무를 맡은 국민은행 소속 일부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본 사실이 적발되는 등 최근 들어 도덕적 해이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은 더 거세지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내부 통제 작동을 두고 은행권은 물론 금융당국도 관리부실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플랫폼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해 차입자에게 대출해주는 시스템인데요. 3년 전 제도권에 편입되며 시장 확대 기대감을 모았지만 지금은 위기를 말할 정도로 녹록치 않은 환경에 놓였다고 합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누적 대출 금액 5조 4,600억 원. 10조 원 시장을 바라보던 온투업권이 건전성 악화로 심각한 위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우선 두 자릿수의 높은 연체율이 눈에 띕니다. 오늘 금융위에 등록된 52개 온투업체의 연체율을 보면 당국의 공시 기준인 15%를 넘어선 곳이 7개 산하됩니다. 이 중에서는 무려 48.3%의 연체율을 보이는 업체도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상위 5개사의 연체율도 올 초 대비 평균 2배 뛰었습니다. 이 같은 급격한 건전성 악화는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이 큽니다. 6월 말 기준 온투업권 대출 포트폴리오의 69%는 부동산 관련 대출인데 지난해부터 고금리 속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업계 상위사인 그래프 펀딩과 비드 펀딩 등 3개 업체가 문을 닫았으며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업체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 연말까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들의 줄폐업은 시간 문제라는 점입니다. 기약 없는 기관 투자 허용, 더딘 부동산 시장 회복세, 신뢰도 회복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 부동산 경기 하강, 그다음에 유동성도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신뢰성을 점차 잃어가는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신규 투자 경색으로 자금이 마른 온투업체들은 줄곧 기관 투자 허용을 외치고 있습니다. 올 초 당국은 기관 투자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까지는 내렸지만 현재까지 더 이상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당국이 온투업권 활성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한편 업권 자체적으로도 건전성 신뢰도 회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주식시장의 특정 테마주를 중심으로 한 과열 양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2차전지 급등에 이어 초전도체 테마주까지 이 포모 심리가 더해지면서 묻지마 투자로 번지는 모습인데요.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경고음을 내비치자 증권사들도 위험 관리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테마주 과열 양상에 증권사들이 위험 관리에 나섰습니다. NH투자증권은 에코프로 HN을 신용대출 불가 종목으로 변경했습니다. 증거금리도 100%로 올렸습니다. NH투자증권은 덕성 등 초전도체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에 대한 신용과 대출도 막았습니다. KB증권도 에코프로 비행과 포스코그룹주 등 2차전지 주요 종목의 증거금리를 100%로 상향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실시간 종목 순위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뇌동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대신증권은 홈페이지에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빚을 내서라도 테마 장세를 놓치지 않겠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20조 4,322억 원, 13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에 반대 매매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정 테마주를 중심으로 한 급등락이 연출되며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거래소가 지정한 투자 경고 종목은 140건, 지난해와 비교해 1.5배 이상 늘었습니다. 당국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사들에게 공격적인 영업으로 비투를 부추기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집값을 시세보다 높여 거래를 한 뒤 신고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집값이 얼마나 어떻게 부풀려졌는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뭔지 등을 산업이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국토교통부가 시세 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국토부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거래 중에서 신고가로 거래를 신고하고 몇 달 뒤에 취소하는 식의 의심 거래 1,086건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중 541건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인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수는 전체 적발 건수 중 80%를 차지했습니다. 네, 어떤 수법들이 좀 적발됐습니까? 네, 유형을 살펴보면 시세 조정 목적으로 허위 계약을 신고한 뒤 취소한 법인과 법인 직원 간 거래, 또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의 다양한 유형의 사례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우선 법인과 법인 직원 간의 사례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14일에 부산에서 법인이 분양 물건을 법인 직원에게 신고가인 3억 4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과 법인 직원이 체결한 거래는 약 9개월 뒤인 2022년 9월 15일에 계약이 해제됐고 법인이 계약금을 몰수하지 않고 모두 반환했습니다. 신고가 해제 신고 전후 해당 단지 실거래가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9월까지만 해도 해당 단지의 시세는 2억 8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시세 조작 행위가 이뤄진 후에는 지난 5월까지도 원래 시세보다 높은 값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개입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매도인이 고가를 포함해 여러 차례 해제 신고를 통해서 실거래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뒤 해제 신고된 거래 가격 수준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지방의 아파트 단지 4곳에서 총 44건을 매수하고 총 41건을 매도했습니다. 이 거래에서 특정 중개사가 반복적으로 가담해서 매도인과 중개인이 공모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례도 마찬가지로 가격 띄우기 후 제3자에게 매도할 때는 매수 가격 대비 약 25%의 시세 차익을 가져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두 사례는 위법 의심 사례들로 국토부가 현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 사례 외에도 부모와 자식 간의 자전 거래, 외지인 거래 등이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네, 방금까지 이런 짚어주신 내용들이 좀 의심이 될 만한 사례들인데 의심 사례 말고 실제로 좀 위법이 드러나면서 과태료 같은 이런 조치가 좀 취해지는 사례들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또 거래 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서 총 317건의 과태료가 조치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또 부산이 38개, 대전이 16개, 서울이 14개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허위로 거래를 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 정상 거래 후 등기 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이 중 허위 거래 신고는 총 10건으로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네,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런 시세 조작 행위가 계속되면은 좀 시장이 가져다주는 좀 문제점이 가장 큰 게 어떤 게 될까요? 네, 시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겁니다. 시세 조작 행위가 성행을 해서 실제 시장 가격보다 높게 거래가 된 후에 취소가 되면은 잠재적 매도자는 종전 대비 호가를 올리게 되고 실제로 가격 상승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실제 가치 대비 거품이 발생하는 건데요. 시세 조작 행위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적절한 가격에 비해 거품 발생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간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또 특정 아파트를 높은 가격에 허위로 계약한 뒤 실제로 그 오른 값에 거래가 되면은 몇 달 뒤에 돌연 그 계약을 취소하는 이런 행위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실거래가 정보를 등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성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원 114가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수도권 아파트 거래 약 88,9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 10채 중 4채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고가로 계약을 했다가 6개월 후에 해지한 비율이 올해 1분기에는 또 44%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런 시세 조작 행위를 제대로 뿌리 뽑기 위해서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국토부는 허위 신고나 또 해제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해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허위 신고와 허위 거래 취소 신고에 대한 처벌 기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인 부동산 거래신고법상의 벌칙 규정 개정안은 지난 4월에 개정이 돼서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또 지난달 말에는 불필요한 집값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앞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의 등기를 꼭 기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등기 이전까지 완료를 해야지 집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건데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신고만 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계속 많아지자 이런 조치를 시행한 겁니다. 즉 진짜 거래가 됐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기 위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이 가격에 이 매물이 거래가 돼서 실제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취소될 일은 없겠구나 하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국토부는 현재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 AI를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용역 경과를 바탕으로 미등기 거래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자체에 통보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상습 위반 의심건에 한해서 국토부가 직접 조사를 해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영 기자와 부동산 시세 조작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V 홈쇼핑 업계가 방송 판매 부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청자가 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를 강화하며 활로를 모색 중인데요. 이 IP 사업을 새 먹거리로 낙점한 롯데홈쇼핑은 캐릭터를 앞세워 글로벌 소비자들의 눈길 사로잡기에 나섰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롯데홈쇼핑이 지적재산권 IP 사업을 확대하고 자체 컨텐츠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내 벤처로 출발한 캐릭터 벨리곰은 SNS 팔로워가 160만 명에 이르고 3년간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사업성도 확인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벨리곰 웹툰을 연내 공개하고 세계관 확장에 나서며 젊은 층 공략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벨리곰을 잇는 핵심 IP인 가상인간 루시는 해외 데뷔를 앞뒀습니다. 롯데홈쇼핑은 최근 가상인간 루시가 동남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데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라이브 커머스가 활성화된 태국을 시작으로 동남아 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홈쇼핑 업계의 신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는 촉매는 계속되는 방송 판매 부진입니다. 한국 TV 홈쇼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홈쇼핑사들의 방송 매출액은 2조 9천억 원으로 2019년 이후 하락세입니다. TV에서 유튜브로 매체 중심이 옮겨가면서 거기에 적응을 하기가 힘들었다라고 보고요. 구매력이 강한 30, 40대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의 요인이 없어졌고 홈쇼핑 업계에서는 라이브 커머스를 강화하며 탈TV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커머스 역시 진입 장벽이 낮아 쿠팡과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뿐 아니라 개인 인플루언서까지 뛰어들고 있어 이미 레드오션에 진입했습니다. IP 사업은 자체적인 수익 외에도 캐릭터를 앞세운 팬덤이 힘을 발휘할 경우 라이브 커머스에서의 경쟁력은 물론 TV 시청률 증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우리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년 근로자들은 근무 형태와 정당한 보상 등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는데요. 윤혜림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중소기업중앙회와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청년과 중소기업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청년과 중소기업이 의견 대립보다는 서로의 인식과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기존의 근로문화 그리고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청년 세대 사이에 발생하는 일부 갈등들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중소기업은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건강한 노동시장과 유연한 근로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갈 것입니다.
최근 일과 생활을 모두 중요시 여기는 비율은 늘어났으나 여전히 20대 근로자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은 14.6%에 머물러 있는 상황. 5일 이상의 장기 휴가를 이용하는 20대 근로자는 겨우 8.2%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노사는 근로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저조한 중소기업 상황에서는 현존하는 노동자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에 새로 고침 협의회는 앞으로도 노사 문제 해결과 노동의 사각지대 근절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노사가 휴가 활성화, 생산성 향상, 정당한 보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이러한 노사의 노력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기중앙회와 새로고침은 이번 대화를 계기로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컨센서스 형성, 노사 상생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기후 악재로 대회 기간 중 철수하게 된 새만금 잼버리 대원들을 위해 기업들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잼버리 대원 약 1,000명을 수용해 자동차를 비롯한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박세아 기자입니다. 잼버리 대원들이 최신 K-팝에 맞춰 신나게 몸을 흔듭니다. 현대차그룹이 잼버리 대원들을 위해 마련한 K-컬처 프로그램. 6개국에서 모인 잼버리 대원들은 현대차그룹이 마련한 연수원 4곳에서 공기놀이와 윷놀이 등 한국 전통 민속놀이를 비롯해 K-컬처를 체험하고 자동차 산업을 이해하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In Hong Kong, yes, of course we dance a lot and then we love K-pop. So here we can actually try the dances, we can learn it and dance it with our newly made friends. And it's a very memorable experience to be sure. 오산 교육센터에서는 기아 EV6와 EV9 등 차량에 적용된 신기술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잼버리 월드올림픽을 열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잼버리 대원들이 몸으로 부대끼며 우정을 쌓는 액티비티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대원들은 공굴리기와 2인 삼각, 파도타기, 릴레이 댄스 등 전통적인 한국 운동회를 체험했습니다. 잼버리 대원들은 12일까지 현대차그룹이 마련한 숙소에서 프로그램을 즐기며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인 1.5%로 유지했습니다. 이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중국이 오늘 자국민의 한국 단체 여행을 허가했습니다. 사드 보복 조치로 6년 반 동안 막혔던 한국 관광 빗장이 풀려 큰손 요커들의 구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아파트 값이 4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역전세 우려 속 전국 전세값도 3주째 올랐습니다. 국제회사기구가 LPG 추진선의 국제 기준을 승인했습니다. 국제 기준 마련으로 선박 건조가 가능해지면서 국내 조선업계와 부품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태풍 카누는 현재 시속 35km로 안동 서쪽 약 40km 부근 육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북진하면서 오늘 밤 11시쯤 서울에 최근접할 전망이고요. 밤사이 북한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충청과 강원권, 남부 대부분 지역엔 태풍 경보가, 수도권에는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 남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비가 그치겠고요. 중부 대부분 지역은 비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50에서 100, 경기 북서부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오늘 밤까지 내리면서 영동 북부와 충청에 최대 80mm, 영동 중남부와 전북, 경북 북서부에 최대 60mm로 예상됩니다. 비와 동시에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낮까지 비가 그치고 충청 남부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9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내일 흐리거나 구름 많겠고요. 한낮 기온 속초와 강릉 31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 30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7m, 서해와 남해상으로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는 만큼 해안가 접근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이후 당분간 소나기가 오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